자, 뭉치기 기술. 뭉치기. 이 무슨 말일까요? 뭉친다는 말은 풀어서 누그러뜨린다 또는 애둘러 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뭉치기 기술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우리 영업할 때 왜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업을 할 때 고객은 늘 우리한테 좋은 말만 던지지 않죠. 거절도 하고 컴플레인도 하고 불만도 표출하고 여러 가지 뾰족한 말들도 던지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즉시 돌려치고 풀어서 누그러뜨려야 돼요. 좀 더 순화되고 편안한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걸 써서 그 날카로운 상대의 말을 희석시키고 그 딱딱한 분위기를 무장해제시키는 거. 이게 바로 뭉치기죠. 그래서 특히 영업 현장에서는 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 더 필요할까요? 뭉치기 기술이.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의 방향성은 직선이 아닙니다. 상당히 굴절되어 가죠. 그 왜곡과 변형에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제가 여성 고객한테 예쁘시네요 이러면 저는 진심 어린 칭찬인데 상대방은 성적 조롱으로 접수될 수가 있죠. 그래서 관계 소통에서 중요한 거는 말하는 이가 아니라 듣는 이입니다. 그 화자의 원뜻이 어떻든 간에 그 청자가 그렇게 들었으면 그게 옳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일즈 현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마찰, 오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기죠. 거절도 당하고. 그래서 이 뭉치기 기술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뭉치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 자폭을 걸러내는 겁니다. 언어 자폭. 이 업계에서 장문정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고객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고객 귀에 거슬리는 말을 남용하거나 또는 우리 자신, 우리 상품, 우리 회사의 결점, 약점, 치부를 알아서 드러내는 이 자살골 같은 자폭성 멘트를 말합니다. 언어 자폭의 치명적인 이유는요. 그 한마디의 실수로 인해서 명성과 지위와 돈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 한마디로 8천억을 날린 남자가 있습니다. 8천억? 진짜로? 영국의 고급 보석 브랜드 레트너즈의 CEO 제럴드 레트너가 1991년 4월 23일 청중 앞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은도금 쟁반, 잔, 유리병을 합쳐서 5파운드에 팔고 있는데 아니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예, 우리 제품이 완전 똥이라서 그렇습니다. 토털 크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분위기 풀어보려고 한 얘기죠. 그건 좋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오너가 자기 제품을 쓰레기라고 폄하를 하니까 등을 바로 돌렸죠. 1년 만에 매출이요. 기업 가치 5억 파운드, 즉 8천억 이상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말 한마디로 수천억 날린 거죠. 이런 게 언어 자폭이라고요. 이 일로 레트너처럼 하기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에서 스스로 언어 자폭을 하는 어이없는 말실수, 의미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이없게도 언어적으로 자살골 날리는 경우 매일 듣고 봅니다.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영업 나가시면 당신도 오늘도 수없이 언어적으로 자살골을 던질 겁니다. 아닐 것 같죠? 자,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장문정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언어 자폭을 날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저와 따져볼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언어 자폭을 핀셋으로 쪽쪽 뽑아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뭉치기 기술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인 언어 실수를 하나하나 골라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어 자폭의 유형을 살펴봅시다. 우선 긁어부스럼 멘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긁어부스럼.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손해보는 걸 말하죠. 굳이 말 안 하면 그냥 몰라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괜히 그냥 입방정 떠는 거. 자, 다음에 일상의 대화들이 과연 칭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해 보십시오. 저 고객 집을 갔어요. 근데 평수가 좀 작아요. 어머, 여기는 집이 조그매가지고 청소하기 되게 좋으시겠다. 그죠? 예. 뭡니까? 칭찬이에요? 욕이죠. 고객 외모나 얼굴을 본 다음에 야, 고객님 피부 하나는 끝내주시네요. 예, 피부는 끝내주네요. 역시 하늘은 공평해. 이런 거. 저 회사에서요. 내 옷을 쳐다보면서 야, 그 옷 되게 좋아하나 봐. 이건 제 사례인데 저 밥을 사줬어요.
그 직원들한테. 근데 직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장 사장님이 진짜 돈 안 쓰시는 분인데 오늘 밥 사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예. 욕이죠. 이런 걸 다 긁어부스런 멘트라고 하죠. 제 사진을 보면서 이야 사진 진짜 이쁘게 나왔다. 너 안 같아. 다 욕이죠. 저는 이런 말을 안 한 것만 못하다는 뜻에서 갓 뿌린 격한 향수에 비합니다. 좋자고 한 말인데 결과는 안 하는 이만 못한 말. 이게 바로 언어 자폭이죠. 또 이런 거 있죠. 특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이 있는데 비록 뭐뭐지만 제발 이런 어투는 쓰지 마시죠. 그 비록 뭐뭐지만 이 말은요. 상담, 협상, 비즈니스 대화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서 안드로메다 저편으로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 말은 지구 멸망까지 쓰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비록 잘은 모르지만 제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제가 이 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배우고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말투는 하나같이 아웃이에요. 겸손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련한 거죠. 상대방한테 불안감만 어필하는 거니까요. 자, 방송 보시는 여러분 1년 미만 신인 손 들어보세요. 절대 하지 마셔야 될 언어 중에 이런 게 있죠. 비록 뭐뭐지만 중에 제가 이 보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 하지 마시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자산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또 우리 FC님이 나이가 너무 어려요. 제가 아직 어려서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상대가 젊음을 얕보는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좀 연세가 있으시다면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시대 뒤떨어진 사람으로 간주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쌍용 자동차 영업사원들 대상으로 세일즈 코칭을 갔었어요. 근데 주력 차종이 이제 티볼리입니다. 그 티볼리 광고를 봤거든요. 저렴하지만 안정성 최고. 이게 바로 언어 자폭 들어가 있죠. 하나는 나쁘고 하나만 좋다라는 식이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저렴한 데다가 안정성까지 최고. 이러면 가격도 성능도 다 좋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요새 대세입니다. 마트에서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생선 코너 총각이 와서 그래요. 저 비록 수입산이지만 맛은 괜찮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언어 자폭이에요. 바꾸라는 거죠. 뭉치라는 거죠. 저 물고기들한테는 사람처럼 정해진 국경 경계가 없죠. 그러니 국내산 고등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서해 바다든 중국 바다든 얘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렇게 뭉치거나 아니면은 저 탁한 서해 바닷물이나 그 오염된 중국 바닷물 보셨어요? 그 청정 북극 지역에 가까운 노르웨이 바다는요. 투명해서 바닥이 비칩니다. 그러니 노르웨이 산이야말로 진짜 깨끗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건강한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언어 자폭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들춰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또 언어 자폭. 사족과 조건 달기. 이것도 언어 자폭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점장님이 아니면 팀장님이 매니저가 아무개 FC님 요즘 와보세요. 기분 나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러면 이미 뭐 말 꺼내기도 전에 기분 나빠져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점장님이 아무개 씨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러면 그 뒤에는 무슨 말이 나와도 잔소리죠. 귀에 팍 박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을 만나서 고객님 말일 다가오는데 좀 어려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이미 부담이 됩니다. 아니 어차피 부탁할 거라면 왜 그렇게 상대를 불편하게 어렵게 만듭니까? 쉬운 부탁 하나만 드려도 괜찮죠? 이게 낫죠? 그 말 빼고 그냥 부탁만 하면 됩니다. 고객님 말일 다가와서 제가 좀 어렵게 꺼내는 말인데요. 노노노노노노. 예. 상대방 바로 긴장시키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아니 우리는 상대방을 좀 너그럽게 풀어놔야 될 사람들인데 일단 상대방을 긴장시켜 놓고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자, 이런 언어 자폭도 쏙 평 버려버리시고 그 다음 조사 선택의 실수가 있죠. 뭉치기 기술에서 조사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조사 하나로 사람 죽이고 살립니다. 자, 예를 들면 박 대리는 건강 상식을 많이 알아 이거 하고요. 박 대리는 건강 상식은 많이 알아. 이거는 정반대의 의미죠. 전자는 칭찬이죠. 근데 후자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부족하고 못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행사에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중국 장가게 가려는데 비행기로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4시간 걸립니다. 툭. 이거하고요. 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저 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 도시에서는요. 막히면은 사실 저도 저 인천에서 잠실 제 집까지 오는데 차 막혀서 4시간 걸린 적도 있거든요. 그 4시간이면 벌써 장각의 비행기의 그 아바타 촬영 장소 그 별천지가 쫙 펼쳐지는 거죠. 가시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처럼 똑같은 조사라도 4시간이나 걸려요. 이거하고 4시간밖에 안 걸려요.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험료를 얘기할 때 보험료가 이거 뭐 좀 비싸긴 한데 아니죠. 예, 보험료가 얼마인데 아니죠. 예, 얼마밖에 안 하는 거죠. 아유, 이 정도면 뭐 커피 몇 잔, 연말에 뭐 케이크 뭐 한두 번 안 먹었다 생각하시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언어 자폭 못지않은 또 하나의 자폭으로 행동 자폭이 있습니다. 행동에서도 자폭하는 경우 있죠. 꼭 그 약속 시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어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뭐예요? 못난 습관이죠. 아니, 조금만 먼저 오면 될 것을 시작부터 벌써 한 수 밑으로 꿀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미 미안한 입장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면 자기 주장 내세우기도 힘들죠. 또 늦게 와서 보고서 큰 소리야 무시당할 확률도 높죠. 또 고객의 미팅과 미팅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두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둥지둥하는 모습 있죠. 이것도 행동자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객한테 노트북 탁 열어서 착착착착 해서 보험료 촥촥 보여주면 오, 전문가네 해야지. 이게 어디로 들어가더라 뭐 어떻더라. 이것도 행동자폭이라고요. 또 하나, 너무 경직돼 있는 표정 있죠. 고객하고 얘기하는데 딱 책상에 올려놓고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직돼 있는 제스처. 또 이런 것도 있죠. 반대로 막 너무 과도한 제스처 있죠. 막 이러는 거. 예. 이것도 고객이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고객이 얘기하는데 그 추임새 전혀 없는 태도, 심드렁, 시큰둥. 이것도 행동자폭이죠. 이런 것도 쏙, 슝. 예. 올해는 이제 다 버리고 내년부터는 그러지 말자고요. 또 하나, 니 맛도 내 맛도 멘트가 있죠. 아주 병적으로 싫어하는 말이 제가 하나 있는데 뭐뭐 같은 거, 이런 말투가 그렇습니다. 뭔가 불확실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죠. 뚜렷하게 대상을 지목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미심쩍은 표현이나 아니면 뜨뜻미지근한 표현 있죠. 뭐 이거 돼요? 그러면 되긴 되죠. 뭐 가능하긴 한데 뭐 이런 말투. 아니, 이 정확히 들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얼핏 들으면 이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뭐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뭐 되긴 되는데 안 된다는 게 섞여 있다는, 애매모호합니다. 이왕 된다면 확실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시원하죠. 뭐뭐인 것 같다, 뭐뭐라는 것 같다, 뭐뭐였던 것 같다,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불안한 표현도 빼십시오. 자기 감정 하나 좋아요를 표현을 못합니다. 자, 우리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또렷하게. 자, 이렇게 우리는 뭉치기 기술에서 우선 중요한 거, 언어 자폭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장문정, 뭐 이 말도 하지 마, 저 말도 하지 마, 뭐 다 빼면 뭐 할 말이 없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 단어가 50만 단어입니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다만 세일즈 대화는 늘 내가 사용하는 단어를 선택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점검하고 필터에 걸러서 좋은 표현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체에 걸러서 가장 좋은 알토란 같은 말만 고객한테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무턱대고 무심결에 그냥 팍팍 던지는 말이 상대편한테 팍팍 꽂히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수가 있어요. 그 언어 자폭 한마디 때문에 계약 이거 체결되기 직전에 확 망가지는 안타까운 일. 부디 없으시기를.